자, 도로의 블랙아이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랙아이스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일반적인 첫 번째는 결빙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어떤 차이점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뭐하고 비교할 수 있다? 일반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결빙 현상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 이제 블랙아이스라는 부분은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카드 뉴스로 이제 그 배포하는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에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얕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결빙된 게 아니라 녹았던 눈이 다시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 해서 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색깔의 어떤 구분도 없어요. 도로면에서 이제 어떤 인지가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얼었던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이제 일반적인 어떤 폭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결빙 현상에 대한 부분은 하얀색이죠. 어떤 주행자가 인식을 할 수 있고 인지를 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뭘 얘기할 수 있다? 차이점, 일반 결빙 현상하고 차이점이에요. 얘는 한번 녹았다, 얼었다. 얘는 그냥 한번 얼어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블랙아이스 현상에 대한 발생 조건을 한번 볼까요? 조건은 어떤 부분이 있죠? 즉, 블랙아이스 현상에 대한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3조건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뭐가 있다? 온도. 온도는 0도씨 이하여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요. 물. 물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일단 지속적으로 공급도 돼야 되지만 배수도 안 돼야 돼요. 배수가 잘 되면은 결빙 현상이 안 생기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블랙아이스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인자가 있다? 교통 상황이요. 즉 예를 들자면 교통이 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결빙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속 주행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교통 조건에 따라서 따지면 하나 더 여기서 논리적으로 즉 연결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죠? 주요 대상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왼쪽에 카드 뉴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리의 연결부나 우리가 이제 진입, 출입 이런 부분이요. 또 터널에 대해서도 입구부, 출구부 이런 부분이요. 네, 그다음에 그늘진 도로, 이런 구분 도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어떤 고속 주행이나 물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어떤 시야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책. 어떤 대책을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자, 3조건을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3조건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죠. 즉, 우리 이제 위에서 3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온도는 어떻게 한다? 온도를 단열하거나 어떤 가열하는 방식을 쓴다 하는 거니까 어떤 방식을 쓰는 거예요? 도로에 열선을 깐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잘 얼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든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물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배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닝이나 그루빙 같은 거, 타이닝, 뭐 그루빙 같은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요, 배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교통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통에 대한 어떤 표지를 하거나 경각심을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경고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전광판 같은 걸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반 결빙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건에 대한 3대책을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특히 관리해야 될 대상이 어디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아이스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그 비합리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 어떤 도로에 대해서 그 교통자, 즉 우리가 얘기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위주로 가요. 그러니까 뭐 서행을 하라, 또 안전 운전을 하라. 근데 실은 이제 토목공학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좀 비합리적이죠. 아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기게끔 만든 다음에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알아서 조심하라는 건 그만큼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합리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죠.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또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죠? 드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드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등고선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악이 있다. 그럼 이제 도로가 이런 식으로 선형이 나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간대별로 계속 사진을 찍어보면 어떻게 된다? 영상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계속 음영이 있다. 즉 그늘이 져 있다라는 거예요. 햇빛이 한 번이라도 비추면은 그게 녹을 텐데 그늘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서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드론을 이용한 뭐예요? 이미지 프로세싱, 즉 영상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에요? 그 블랙아이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어떤 위험도 평가를 한다는 거죠. 즉 위험 지역을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고위험군으로 설정해서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를 둔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 유형이니까 문제점, 원인, 대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기술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튀는 거예요. 답안이 튄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대제목의 키워드. 대제목의 어떤 논술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문제점 유형이니까 문헌대, 문제점 원인 대책 이런 식으로요. 또 우리 얘기하면은 공법 유형이면은 종특시, 종류, 특징, 시공시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요.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뭘 강조할 건가 하는 거를 전문 용어나 키워드를 넣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블랙아이스 현상에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뭐예요? 물이죠, 물. 물만 없으면 블랙아이스 자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배수 대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로 얘기해서 뭐 도심지에서의 그런 배수성 포장이나 투수성 포장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답안을, 창의적인 답안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